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만의 판타지를 갖고 계시죠? 저도 그런 로망이자 판타지가 있었는데요. 이성의 눈을 뜰 무렵부터였는데 저는 미시 아줌마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었어요. 일부러 인터넷에서도 미시룩 같은 사진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좀처럼 아줌마랑 연애를 해볼 기회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얼마 전에 제 판타지를 이룰 수 있었어요. 이 아줌마는 제가 해달라는 건 빼지 않고 다 해주고요. 저에게 완전히 푹 빠져있는 상태예요. 아줌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다른 여자들은 생각도 안 날 정도이죠. 지금도 제 연애는 순항 중인데요. 제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20대 후반인 저는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나름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요새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멋진 사회인이 될 줄 알았는데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입사 지원을 하는 곳마다 어떤 곳은 서류에서 탈락하기도 했고요. 어떤 곳은 면접까지 갔다가 최종 합격에 실패하곤 했죠. 그러다가 3년 사귄 여자친구와도 이별하게 되었어요. 동갑내기였던 그 여자친구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자야 당연히 군대도 다녀오고 하다 보니 여자보다 취업이 늦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취업에 실패하는 걸 지켜보더니 저에게 이별을 선언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회사 상사랑 눈이 맞은 거 있죠. 전 여자친구가 조금 반반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저랑 물고 빨고 다 한 사이라서 제가 잘 아는데 그 애는 아주 속물이었거든요. 제가 데이트하면서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비싼 거 선물하는 날은 밤에 서비스가 달라지는 그런 애였죠. 아니나 다를까 헤어진 후에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새로 사귄 회사 상사라는 사람하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남자가 돈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굳이 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동차 핸들에 벤츠 마크가 나오게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내가 취업하고 나면 너처럼 속물 같은 애 말고 돈 없어도 나를 사랑해줄 수뇌보 같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혼자 부들거리기도 했네요. 아무튼 계속 취업에 실패하다가 같이 취업을 못한 친구들 사이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는데 저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권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다행히 서류 합격이 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군데 면접까지 보고 나서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꿈꿔왔던 대기업은 아니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 거라 위안을 삼기로 했어요. 회사는 분당 끝자락이어서 정자동이나 수지처럼 아주 으리으리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면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기도 했고 조용한 동네였죠. 그렇게 몇 달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도 할만했고 다른 직원들도 대다수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일하기가 괜찮았죠.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점심 먹고 가끔 동료들하고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해와서는 오후 일을 보곤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회사 근처에 카페가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조금 걸어가야 했는데 가까운 곳에 카페가 생겨서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 커피가 나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종종 사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점심에 회사 동료들하고 그 카페에 가보게 되었죠.
테이블이 4개쯤 있는 작은 카페더라고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 사장님이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몸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얼굴은 예쁘다고 하기엔 조금 그랬는데 볼륨감 있는 몸매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거기다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더 그렇게 보였죠.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이라 저는 반강제로 금욕 생활 중이었거든요. 소개팅을 몇 번 하기는 했는데 번번이 잘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카페 사장 아줌마를 보는 순간 확 땡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런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면 정말 끝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회사 여직원들도 같이 커피를 사러 갔기 때문에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고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그 아줌마의 몸매가 자꾸 눈에서 아른거리더라고요. 저의 로망이었던 미시 아줌마의 모습 딱 그대로였거든요. 40대쯤으로 보이는데 결혼은 한 걸까, 아이들은 있지 않을까 별별 궁금증이 다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아줌마와의 연애를 상상하면서 혼자 일을 치르고 말았네요. 다음 날도 출근하면서 그 아줌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아줌마랑 일단 친해져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원래는 점심 먹고 직원들하고 카페에 가곤 했는데 그날은 출근할 때 그 카페에 들르게 되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아줌마를 몰래 쳐다봤는데 참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야릇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입술이 마르는 듯 했어요. 곧 아줌마는 제가 주문한 커피를 만들어줬고요. 저는 아줌마 눈을 바라보면서 수고하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침마다 카페에 들러서 출근하는 게 루틴이 되었어요. 그렇게 3, 4일인가 연속으로 가게 되었더니 아줌마도 알아보는 건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기 시작했죠.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늘 마시는 라떼로 하실 거죠? 그렇게 아줌마가 아는 체를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사장님 커피가 제 입에 잘 맞는다고 커피를 정말 맛있게 만드시는 것 같다고 칭찬을 했고요. 그런 아부 섞인 제 말을 듣고는 아줌마는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다시 봐도 미인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줌마의 볼륨감 넘치는 몸매가 다른 단점들을 다 커버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카페를 가면서 아줌마와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커피를 기다리면서 아줌마랑 대화를 조금씩 나누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여기 카페 새로 생겼냐면서 어떤 커피가 맛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럴 땐 제가 잽싸게 끼어들어서 여기 라떼 종류가 다 맛있다고 사장님이 정말 잘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아줌마는 제가 고마운 듯이 저를 바라보면서 찡긋 웃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안면도 트고 호감도 쌓아가던 어느 날 저는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에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는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제 앞손님이 커피를 받아들고는 통화를 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음료를 바닥에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바닥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고요. 아줌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청소를 하려고 했고요. 그때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하고는 마대걸레를 받아서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물티슈도 여러 장 뽑아서는 테이블이며 여기저기 튄 곳들도 꼼꼼히 닦아냈고요. 아줌마랑 커피 쏟은 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닦아내고 정리를 하니 어질러진 것들은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줌마랑 같이 물티슈로 테이블이며 바닥 구석진 곳을 닦을 때 아줌마가 허리를 숙이는 바람에 가슴골이 살짝 보였는데 엄청나 보였어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아줌마는 성격도 좋았어요. 커피는 손님이 실수로 쏟은 건데 기다리라면서 다시 커피를 만들어서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줌마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고요. 그날 제 커피 값은 안 받겠다고 했죠. 저는 그냥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서 도와드린 건데 왜 커피 값을 안 받으시냐고 그럼 제가 난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한 거냐고 물었어요. 은연중에 제 본심이 말로 나와버렸던 거죠. 저는 그냥 아줌마가 너무 귀여우시고 또 몸매도 너무 예쁘시다는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고요. 멋쩍은 마음에 씩 웃고는 커피를 받아서 또 오겠다고 하고는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아까 일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줌마랑 바닥을 청소하면서 살짝 아줌마 가슴골이 보였던 게 기억이 나니 더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죠. 꼭 아줌마랑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퇴근하면서 카페 앞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왠지 아줌마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카페가 조금 한가한지 아줌마가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카페로 들어가 보기로 했죠.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면서 이제 퇴근하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퇴근하면서 지나가는 길이 카페 쪽은 아니어서 퇴근하면서는 처음 카페 앞으로 지나가 본 거였는데요. 저는 아까 아줌마가 커피도 공짜로 주셨고 해서 겸사겸사 생각이 나서 와봤다고 했죠. 그리고는 아줌마가 오늘 커피를 공짜로 주셨으니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뭘 해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면 내일 저녁 같이 하시겠냐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아줌마에게 요즘 관심도 조금 생겼고 아까 일도 있고 하니 저녁을 사드리고 싶다고요. 저에게 관심이요? 라고 놀란 듯이 되묻더니 아줌마는 내일은 약속이 있다면서 다음 날인 금요일 저녁에 보자고 이야기를 하길래 좋다고 했죠. 주말이면 출근을 안 하니 저도 금요일 저녁이 더 부담이 없기는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쉽게 데이트 신청을 받아줄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들이대 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고요. 그날은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출근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날은 아줌마랑 동네를 벗어나서 좋은 식당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는 카페에 들렀는데 아줌마는 예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화장도 평소와는 다르게 신경을 쓴 것 같기도 했고 옷도 화사한 걸 입었고요. 저는 늘 먹는 라떼를 주문하고는 아줌마에게 오늘 예쁘다고 옷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했어요. 아줌마는 제 칭찬이 기분이 좋은지 커피를 만들면서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그리고 물었어요. 저녁에 뭐 드시고 싶은지요? 제가 좋아하는 거면 아무거나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예 저랑 경치 좋은 데로 드라이브 가서 저녁도 먹고 술 한잔 하시겠냐고 했죠. 술 먹고 차는 대리운전하고 오면 된다고요. 아줌마는 그래도 되겠냐면서 그렇게 바람 쏘이면 좋겠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제 차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죠. 저녁을 먹기 전 운중 저수지 쪽으로 차를 몰면서 드라이브도 했고요. 아줌마가 오랜만에 물을 보니 가슴이 탁 트이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는 한적한 곳에 잠깐 차를 대고 저수지를 구경하면서 걷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이런데 데리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저수지를 배경으로 아줌마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고요.
바람 쏘이러 나온 기념으로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해서 둘이 셀카도 함께 찍었네요. 그리고는 한적한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한잔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줌마도 제가 편해졌는지 본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이혼한 지는 좀 되었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어요.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요.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죠. 저는 그동안 연애는 안 하신 거냐고 물었는데요. 아줌마는 나이 많은 돌싱 아줌마를 누가 좋아해 주겠냐면서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했죠. 제가 호감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트 신청한 거잖아요. 그 말에 아줌마는 자꾸 관심 있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는데 진심인 거냐고 되물었죠. 저는 아줌마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줌마는 민망했는지 딴 곳을 바라보면서 술잔을 비웠고요. 그 후로도 좋은 분위기에서 술잔이 오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어요. 아줌마도 제가 궁금한지 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질문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야기할 때면 저를 지그시 바라보기도 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차를 가져갔으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우리는 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도 한잔했고 분위기도 많이 달달해진 것 같았죠. 아줌마는 오늘 바람도 쏘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서 좋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대로 헤어지기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줌마네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그러자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기도 이대로 헤어지기 조금 서운해서 그러고 싶었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서 아줌마 손을 살짝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었고요. 차 안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아줌마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였죠. 저는 아줌마를 끌어당겨서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제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었고 조금 있다가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입을 맞추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중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는 하던 걸 멈추게 되었네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우리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줌마 어깨를 끌어안아 주었고요. 아줌마는 저에게 가만히 기대어 왔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계속 만지작거렸고요. 아줌마가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줌마네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우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만 마음이 급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던 대로 저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아줌마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자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로망을 이루게 되었네요. 그날 아줌마랑 연애한 게 제 평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줌마도 저와 사랑을 나눈 게 좋았나 봐요. 저에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가면 안 되겠냐고 수줍게 부탁을 해왔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아줌마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고 그날을 같이 보내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그 후로 저에게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저에게 자기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줌마는 10살도 훨씬 넘게 차이 나는 제가 좋은지 사랑을 나눌 때면 정말 적극적으로 저를 만족시켜줘요. 제가 해달라는 것도 빼지 않고 다 해주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들 대다수를 아줌마는 해달라면 빼지 않고 저에게 해주고 있죠. 얼마 전에는 아줌마가 자기에게도 로망이 있다면서 차에서 사랑을 나눠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 제 차가 그닥 크지 않아서 불편하긴 한데 아줌마의 로망이라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우리 처음 데이트하러 갔던 운중 저수지 쪽으로 가는 거 어떻겠냐고 물어봤고요. 아줌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죠. 그 주 주말에 우리는 운중 저수지 쪽으로 가서 저수지 물구경도 했고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차를 대놓고는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자기 로망이 이뤄졌다면서 그날 엄청나게 좋아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아줌마 때문에 차가 너무 들썩거렸고 아줌마랑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건 주택가 부근에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후로 아줌마와의 연애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로망이 이뤄졌다는 것에 저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고요. 또 아줌마가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아줌마도 저 때문에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고 난리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가기로 했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